약간 성격이 네. 뭐라고 해야 되지? 좀 하나 꽂히면은 막 이거 해야 되거든요. 네네네네. 우리 엄마가 그래. 그래서 우리 엄마가 나 혼낼 때 네. 끝까지 혼내세요. 아니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제가 하나요? 네. 상냥TV 심리학 채널 박냥 김상입니다. 오늘은 경계선 성격 장애라는 그런 어떻게 일종의 성격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주변에 막 감정 기복 엄청 심하고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그런 사람 있었어요. 약간 전데. 아. 제가 약간 나도 그런데. 네. 아무튼 그런 양상이 굉장히 심하거나 그런 성향이 있으면 약간 그런 경계선 성격 장애 혹은 그런 성향이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볼 건데 항상 주의해야 될 게 맨날 이런 약간 성격 장애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자기래. 나 맞아요. 있는 거 아니야? 네. 나 장애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진짜 엄청 심하지 않으면 이런 장애 판단을 받기는 어렵고 또 어느 정도 그런 성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그냥 이렇게 너무 문제될 건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그렇게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혹은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 우리도 맨날 나 대학생 때 내가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배고프면 갑자기 다운되잖아. 그러면은 애들이 너 보더라인이 경계선 성격 장애거든요. 네. 너 보더라인이지? 막 잠깐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도 엔간하면 좀 삼가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괜히 내가 너 보더라인이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진짜 막 내가 그런 거 같거든. 내가 좀 성격에 이상이 있는 거 같고 막 이렇거든. 그래서 좀 그런 거는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계선 성격 장애는 조금 특징이 좀 불안해하거나 혹은 감정 기복이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심하거나 사람에 대해서 뭐 이 사람이 엄청 좋았다가 갑자기 엄청 싫고 막 근데 이게 되게 심한 거예요. 경계성 인격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약간 7살짜리, 뭐 한 6살짜리 어린애가 엄마를 잃어버린 그런 감정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뭐 어떤 되게 뭐라고 그래야 되지? 크라우디드, 이렇게 형머리, 나 영어를 많이 쓰지도 않는데 형머리 이렇게 복잡한 크라우디드한 그런 네. 거리에서 네. 엄마를 잊어버렸어. 그러고 난 되게 당황스럽잖아, 어린애가. 근데 엄마를 계속 못 찾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 어떤 낯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오겠죠? 어떤 사람들은 약간 얘한테 되게 좀 적대적으로 대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막 와가지고 불쌍하잖아. 그럼 너 엄마 잊어먹었니? 어떡하니?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다독여주거나 뭐 날씨도 추운데 호빵이라도 먹을래?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하잖아. 네. 근데 그 사람이 얘를 데려갈 건 아니잖아. 뭐 네. 키워줄 건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잠깐 있다가 뭐 호빵 같은 거 사주고 다시 네. 가는 거지. 그런 이 어린애는 난 너무 불안한 거지. 난 누군가 나를 케어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나 갈게 이제 이러면은 이 사람은 되게 좋은 감정으로 좋게 해줬잖아. 그런데도 막 되게 뭐 떠나려고 하면 화를 내거나 굉장히 불안하거나 굉장히 막 극도로 슬퍼하거나 약간 요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성인들도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런 경계성 성격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감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경계선 성격 장애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되게 변덕스럽고 극단적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변덕스러운 거랑은 조금 차원이 다를 정도로 막 갑자기 막 이렇게 웃고 있다가 막 이렇게 막 웃고 있다가 갑자기 정색하거나 네. 왜? 막 약간 요런 게 특징이고 두 번째로는 타인에 대한 평가가 되게 굉장히 극단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좋거나 아니면 싫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인물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은 A부터 뭐 F까지 있어. 보통 우리는 A부터 F까지 대충 알고 있으면 나 그냥 아는 애야 막 이 정도로 하잖아. 근데 경계성 성격 장애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A가 있어. 그러면 내가 너무 좋은 애. 진짜 모든 걸 다 바칠 수 있는. B는 걔 정신 걔 좀 많이 문제 있는 애야. 막 이제 이런 식인 거야. 그래서 A에서 F까지 좋고 싫은 게 굉장히 분명한 거죠.
보통 중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걔는 뭐 이렇지도 저렇지도 않아.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세 번째로는 이 두 번째랑이랑 약간 이렇게 연동이 되는 건데 뭐 이 사람이 좁고 싫고가 굉장히 갑자기 확 바뀌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연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네. 내가 경계성 성격 장애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났어. 막 얘기를 하다가 막 우리 결혼 얘기도 하고 막 그러겠지? 근데 이 여자분이 나한테 와서 너는 아들 낳고 싶어? 딸 낳고 싶어?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뭐 나는 아들도 좋고 딸도 좋아. 그러면은 아니 나는 딸 아니면 안 되는데? 약간 이런 너 되게 실망스럽다. 뭐 약간 이런 거야. 이거. 내 입장에서는 되게 사소한 거잖아. 아니 난 딸도 좋아. 막, 아니 넌 둘 다 좋다고 그랬어. 약간 이런 식인 거지. 좀 과장을 해서 이야기를 네. 하면은 그런 면에서 내가 종잡을 수 없는 거에서 뭐 하나 삔터가 상하면은 네. 종잡을 수 없이 내고감도가 이렇게 내려가. 그런 게 좀 특징입니다. 네. 네 번째로는 이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그 여자분이 같이 또 우리 데이트를 해. 그러면은 밥을 먹으러 가겠지? 근데 식당 종업원이 약간 불친절했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울지 않으면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팍 났다든가 막 이제 이러면은 갑자기 기분이 상하는 거야. 우리 집에 가자. 왜? 난 왜? 뭐 이렇게 되겠지? 근데 그냥 갑자기 기분이 다운된 걸 주체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약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정적으로 되게 이제 좀 이모셔널한 게 되게 큰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 기분이 나쁘면 그냥 다 싫은 거야. 모든 게. 그냥 나 앞에 있는 나도 싫고. 이런 게 또 특징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세상의 모든 거를 약간 선과 악으로 나눠요. 이건 되게 좋은 거. 아까 뭐 사람이랑 비슷한 거지. 그렇죠. 이건 되게 좋은 거고, 이건 되게 나쁜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사이비 종교에 빠지기가 되게 쉽죠. 사이비 종교가 되게 선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머지는 다 악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 사이비에 대해서 반하는 건 다 악이야.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게 있다고 해봐. 그러면은 이 교리에 반하는 거는 다 악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제 쉽게 잘 빠져드는 거죠. 졸리세요? 네. 조명 때문인가? 왜? 난 괜찮은데. 조명 때문에 눈이 아픈가? 어떡하지? 너무 졸려서. 네, 아가리를 못하는데. 말씀하세요. 아가리를 못하는데. 네, 경계성 성격장애가 발병하는 경계성 성격장애가 생기는 원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로는 유전적인 요인. 성격이 생각보다 유전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보면은 나는 약간 엄마 성격 닮았어. 그렇다고. 어떤 유아기에서의 그런 것도 경험이 있어요. 오는 게 아니라 성격이. 당연히 유아기에서도 오죠. 근데 생각보다 우리는 유전적인 거에서 많이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성격이. 근데 생각보다 유전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엄마 따라가거나 아빠 따라가거나 이런 게 보시면은 우리 엄마가 뭐 어떻고 우리 아빠가 어떻고 이런 게 생각보다 내가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그게 유전적인 거예요? 아니면 학습적인 거예요? 성격 심리에서는 둘 다 요인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적인 것도 있고 학습적인 것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고요. 네. 그래서 나도 우리 엄마랑 성격이랑 좀 닮았어. 아, 어머니도 이렇게 다니시나요, 혹시? 이렇게 다니고. 내가 어떻게 다니는데? 어머니가 성격이 이러시다고. 갑자기. 내가 약간 성격이, 네. 뭐라고 해야 되지? 좀, 하나 꽂히면 막 이거 해야 되거든. 네네네네. 우리 엄마가 그래. 그래서, 우리 엄마가 나 혼낼 때. 네. 끝까지 혼내세요. 아니. 죽을 때까지. 우리 엄마가 나 혼날 때 좀 그런 거 있어. 나중에 얘가 나 닮아서 이렇구나 이런 거 자기도 나도 이래서 얘가 약간 이렇구나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우리 아빠도 네. 너 엄마 성격 닮아가지고 내가 이런 건 알겠는데 이런 걸 많이 해요. 내가 봐도 그래. 아주 좀 나쁜 것만 받았거든. 스스로 싫어. 진짜. 그렇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김상 씨가 말씀하셨듯이 성장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이제 심리학을 전공을 하면서 엄마 아빠 탓을 되게 많이 했어. 근데 이거는 나뿐만 아니라 많은 애들이 그래요. 네. 심리학 공부하면서 이거 엄마 아빠 때문이야.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되게 내 유학이나 내 뭐 영학이나 이럴 때에
원인으로 뭐 어떤 성격이 발현이 된다. 이런 걸 되게 많이 배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내 성격이 뭔가 좀 문제가 있으면 이거 다 엄마 아빠 때문이야.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해서. 나도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되게 은근히 서운한 게 되게 많기도 했었는데 뭐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요. 누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해? 뭐 네.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아무튼 두 번째로는 부모가 아기를 양육할 때 양가 감정을 보이는 거예요. 앰비밸런스라고 그러거든요. 네. 양가 감정이 뭐냐면 뭐 내가 형한테 양가 감정을 느낀다.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한 거야. 얘가 엄청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약간 그런 혹 같은 거 있지. 그러니까 엄마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건 얘니까 엄마 입장에서 예를 들면 내가 얘를 낳았어. 얘가 사랑스럽지 내 자식인데 동시에 싫은 거야.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약간 저도 산후 강아지한테 그런 걸 두부한테 막 네, 저희 집 두부한테 천둥만 치면 그렇게 짖어가지고 막 잠을 못 자고 이러면 너무 미워. 그치 네, 너무 밉다가도 또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너무 예쁘고. 그치. 네. 근데 이게 예전에는 아기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막 6명, 7명 막 이렇잖아요. 경제 막. 근데 그러면 엄마가 좀 사실상 지금보단 조금 신경을 덜 써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얘 하나거나 얘 둘이거나 막 이렇잖아요. 얘 하나를 되게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에 대한 사랑이 과거보다 엄청 커. 얘에 대한 관심도.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전남한테 사는 거. 아니. 본인이 얘를 엄청 케어를 하다가도 네. 자기 풀에 지쳐서 막 이렇게 좀 짜증도 내고 막 그러는 거지. 예를 들어서 얘가 밥을 먹고 있어. 그러면은 얘한테 뭐 어떤 날은 밥 너무 잘 먹는다, 뭐 너무 이쁘다, 막 복스럽게 먹는다 그러다가 본인이 좀 짜증날 때는 그만 좀 먹어. 엄마도 밥 차리기 귀찮아 막. 엄마도 밥 차리기 귀찮아 막. 네 뱃살 뭐 내가 만든 건. 그럼 막 그런 거지. 엄마가 밥 차려주는 사람이 엄마가 식모야?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애들 입장에서는 뭐가 뭔지 모르잖아.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동일한 행동을, 밥을 먹는 동일한 행동을 했는데 어떤 날엔 화를 내고, 어떤 날엔 막 칭찬받고, 이러면은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아기 입장에서는 내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이 사람이 잘해주다가 안 잘해주다가 이러니까 불안해지고 내 그런 감정을 어디다가 의지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고 좀 청소년기가 되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애정결핍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완전한 애정결핍은 아니고 혼란스러운 애정결핍이지. 그렇죠. 그래서 네가 나한테 애정을 줘. 막 이제 이러다가 이거 조금만 이제 돌아서려고 하거나 의도가 그게 아닌데 실망적인 걸 하면은 나는 확 돌아서 얘는 아니구나. 내 까라가 아니야. 난 다른 사람을 찾아야지.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그런 게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경계성 성격장애, 보더라인 디스오더에 대해서 알게 되셨으니까 혹시 내가 이런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뭐 알고서 내가 스스로 컨트롤 하려고 하면 그것보다 훌륭한 거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또 뭐 혹은 주변 사람이 이런 성향을 갖고 있다면 너무 나무라지 말고 너 이거 장애야. 너 이제 이렇게 조금 하지 마시고 조금 사랑으로 보듬어 주세요. 뭐 이렇게 되게 이 사람들한테는 되게 돌려서 이야기해야 돼요. 내가 이런 거를 오늘 봐서 이런 걸 알게 됐는데 혹시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해?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게 간접적으로 네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막 이제 그런 식으로 친구 얘긴데 좀 그런 식으로 다가가서 네. 약간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왜 경계성이에요?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이게 좀 경계를 왔다 갔다 한다고요? 네. 이게 이 경계를 하나를 두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근데 이게 좀 논란이 되는 게 이 네. 경계성 성격 장애라는 말 자체가 네. 되게 좀 차별적이다 이렇기 때문에 좀 논란이 된 적도 있어요. 근데 아직 잘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그래서 네, 뭐 아무튼 오늘 이렇게 알게 되셨으니까 좀 활용해 보시고 저희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